지난번 촬영 이후로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떠세요? 맨날 파란색이더라고요. 종합금리 이후로 빨간색만 보이다가 최근에는 좀 파란색 보이니까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좀 이렇게 하락장을 겪어봐야 향후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잘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어떤 주식을 살 것인지 왜 사야 되는지 좀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님, 네, 삼성전자, 뷰노, 아모레퍼시픽, 우 세 종목 주셨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트가 왠지 오를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어떤 이유에서 오를 것 같으셨나요? 사실 3, 4일 계속 떨어지는 거 보고 계속 요동을 치는데 지금쯤이면 오를 쯤 되겠다 생각을 해서 거의 무당신법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기도매매 사놓고 기도하는 그런 건데 좀 많이 놀란 게 차트라는 말을 쓰셔서 이게 삼각수렴이라 그래서 저점을 잇고 고점을 이으면 이 삼각형이 마무리되는 구간에서는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트를 보셨나? 아니요. 보통 주식을 분석할 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기본적 분석은 이 기업의 현재 반도체 현황이라든지 실적 이런 거고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차트라든지 아니면 거래가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이런 걸 의미하는데 수많은 차트 분석 기법 중에 삼각 수렴 기법이 통하는 위치입니다. 조만간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우리나라 1등 기업을 차트로만 분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여기에 대해 팁을 드리자면 적은 비중이라 하면 투자가 가능해요. 결국은 확률 싸움이에요. 상승과 하락 가능성이 한 절반 정도다 라고 한다면은 그 확률만큼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금이 10만 원 밖에 없으니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 종목일까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 뷰노. 네, 왜 말씀 주셨나요? 제가 아주 일하는 분야와 가장 밀접한 분야라서 딱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랑 같은 업무던데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은 투자법이에요. 근데 이제 공모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뷰노라는 기업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1,000원의 공모가가 형성이 되었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최고 39,350원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아직도 21,000원 위입니다. 가격이 저평가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팁을 드리자면 지금 한 주를 매수하고 혹시 주가가 더 떨어지면 한 주를 더 사는 신규 상장한 기업들은 떨어지고 나서 올라갈 때도 무섭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중 조절하면 괜찮은 투자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왜 고르셨어요? 아모레퍼시픽을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그건 못 사고 우 종목이 있길래 그걸 사려고 했고요. 날이 따뜻해져서 뭔가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샀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시즈널리티 분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을 매일매일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상대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매년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어느 계절에 오르고 떨어지는지가 보여요. 이게 맞는 종목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그런 대중 없는 종목들도 있고요. 근데 이 종목은 보시다시피 지금 3월 초중순부터 매년 거의 올랐습니다. 이게 아마 데이비드 님이 예측한 것처럼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2013년에 K뷰티 열풍이 불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한알령, 중국이 한국 제품에 대한 제한을 걸면서 또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27만원까지 갔던 게 5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오르고 있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악재가 겹치고 겹친 종목은 웬만한 악재는 더 이상 악재로 받아들여지가 않습니다. 또 우선주잖아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서 좀 저렴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잘 고르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은영님의 종목인데 첫 번째 대한항공은 왜 추천하셨어요? 저 원래 항공주 잘 안 믿는데 3월 중순에 이제 아시아나랑 합병 그거 하고 나서 주가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좀 여태까지 좀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오를 것 같은 네, 이유도 네.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월경에 주가가 빠졌는데 이때는 다 빠졌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빠지고 나서부터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물론 대한항공이 영업이 흑자가 났어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이미 그게 반영되어 있으면 즉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대한항공은 실적이 잘 나온 걸 알고 아시아나 인수하는 빅 이슈도 있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또 그 고객들이 늘어날 거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아시아나 합병이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투자해서 수익을 본 사람들이 주식을 팔거든요. 대신에 장기적으로는
혹시 주가가 떨어진다면 땡큐하고 매수하면 좋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효성중공업은 왜 말씀해 주셨나요? 이건 나머지 하나는 도저히 뭘 고를지 네, 몰라가지고. 찍었나요? 그냥 엄마한테. 엄마한테. 엄마 찾았어. 어머니가 굉장히 잘 보신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친환경 쪽의 풍력, 최근 우리나라에서 밀고 있는 수소차 충전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기술적 분석, 즉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얘가 2018년도에 신규 상장했거든요. 효성중공업은 상장하고 나서 요 고점 구간을 돌파를 못했는데요. 최근에 돌파를 했잖아요.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요 가격이 지지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다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6만 원의 주식을 샀어요. 근데 막 떨어졌습니다. 존버했어요. 다시 6만 원이 되면 본전 찾았으니까 절반이라도 파는 거죠. 그래서 6만 원대에서 파는 물량이 워낙에 많으니까 주가가 잘 못 올라요. 계속 파니까. 근데 그걸 뚫고 올랐다는 것은 매도 물량이 많이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팔려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 보니까 고점이다라고 평가할 게 없으니까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팁을 하자면은 소액으로는 투자 가능하고 6만 원이 또 지지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매하고 그게 아니면 계속 보유하는 전략 또 괜찮은 종목입니다. 현대님이 말씀 주신 KB금융과 바이넥스. KB금융을 왜 추천하셨나요? 미국의 금리 때문에 이제 금융주들이 뭐 전체적으로 계속 좋은 상황이어서 안정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해서 크게 비중을 이제 잡았던 거고요. 지금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그 미국의 채권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보통 주식시장은 안 좋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졸리면 얘기해요. 보통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즉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이자율이 높으면 주식 투자보다 은행이 맡기니까. 근데 금리가 오르면 좋은 업종이 은행입니다. 예대 마진, 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다 보니까 은행주들은 좋은 모습 보이고 실제로 그래서 KB금융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안전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좀 변동성이 적은 거를 안전투자라고 주로 합니다. 공공재, 전기,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을 사실 경기 방어주라고 좀 하고 있어서 근데 KB금융은 저렇게 금리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안전투자라고 하긴 어렵고요. 투자 매력도는 높지만 이슈로 오른 종목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이 고점 부근 47,500원에서 오히려 담아보는 게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바이넥스. 제약 쪽인데 왜 혹시 추천하셨나요? 제가 좀 꾸준히 했던 주식이 이제 셀트리온이었고요. 깊숙이 내용들은 조금 이제 좀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공장 증설이나 이제 백신 생산 그거 이제 아직 계약까지 이제 공시는 안 했지만 계속 그런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물류 용량 조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악재가 이제 여러 개 이제 터지더라고요. 이런 악재만 정리되고 나면 최소한 원래 가격 이제 복귀할 거고 이제 그리고 백신 매출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생기게 되면 더 오를 거다 단기적으로는. 현대님 같은 경우는 좀 더 단기 대회의 특성에 맞춰서 종목을 네네네, 픽업하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악재 해소에 따른 반등이 나타나는 거는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거나 단기적으로는 떨어졌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바이넥스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10,000원, 5,000원까지 떨어졌으면 또 모르겠지만 충분히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근데 백신은 사실 그 회사 사람들도 예측을 못할 겁니다. 물론 내 투자 자산이 한 1억이다. 그럼 1억 중에 한 3%, 5% 투자한다면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또 지금 우리 대회에서는 17%, 20%를 사야 되니까 조금은 리스크 테이킹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총괄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현대님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현대님 먼저 말씀드리면 대우 특성에 맞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성향으로 딱 보이고요. 대신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투자법이에요. 솔직히 저도 이런 성향이고요. 근데 이러면 일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젠포트로 상당 부분의 자산을 굴리고 일정 부분 한 30% 정도의 현금만 재미삼아
이런 투자를 해보면은 충분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데이비드님은 간단하지만 명확한 전망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굳이 많이 안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자기가 아는 영역만 해도 잘하는 거고 비중 조절만 잘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타입입니다. 은영님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정보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렇습니다. 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개인들도 사실 좀만 검색하면 잘 압니다. 즉 개인 투자자가 정보를 얻었을 땐 이미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에 좋은 종목이면 떨어져도 더 사면 됩니다. 대신 더 살 수 있는 총알이 있어야 되겠죠. 분할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보신다면 역시나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좀 리뷰를 해드렸는데 좀 어떠셨어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투자법이에요. 저는 투자하면서 생각이 단타에서 돈을 벌어도 결국 20, 30년 뒤에 병원비로 다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존버, 존리 대표처럼 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존버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지났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현대님 같은 경우도 딱 젠포트와 손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있으실 것 같고요. 은영님은 좀 어떠셨어요? 아모레 퍼시픽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모레 퍼시픽을 사시죠. 저는 들으면서 현대님 투자 방법이 좀 솔깃했거든요. 이렇게 물들이는 저기서 말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투자법이에요. 솔직히 저도 이런 성향이고요. 어찌됐건 현대님은 이미 주식 경력이 좀 있으시지만 두 분은 거의 처음이고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소통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